바로크 시대에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 시대만의 또 유행이 있었는데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되게 중요했더라 이렇게 하는 건데 불구하고 예외가 있어요. 인물이 너무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 시대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자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래식 공방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이스 박정은이고요. 오늘은 초기 클래식 시대, 바로크 시대에 연주할 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좀 매뉴얼적인 걸 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어요. 팔 쓰는 거, 뭐 곡의 해석, 울림 쓰는 자체, 비브라토의 약간 성격, 얼마나 풍부한가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 시대상에 맞게끔 연주를 하다 보면 그때 연구에 좀 더 따라가고, 그때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스타일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전형적인 매뉴얼적인, 진짜 누구나 좀 다 지키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꾸밈음, 하나는 트릴, 하나는 이제 피치카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꾸밈 먼저 해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가지 꾸밈이 다 있죠. 편안하게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정말 꾸며주는 음으로 해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꾸밈음일 겁니다. 근데 초기 클래식이나 바로크 완전 옛날에는 꾸밈음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그 음을 훨씬 더 깊게, 길게 해주고 가는 경향이 컸어요. 제가 알기로 원래 원곡에는 이렇게 꾸밈으로 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원래 기본음에 박자를 나도 가질 수 있게끔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조금 더 형태가 다 있는 걸 써보면 좀 더 형태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원래는 이렇게 꾸밈음이 짧게 쓰여져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꾸밈음을 원래 본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음 자리를 다 반씩 차지하면서 나누어 가진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밈음은 그때 시대에는 되게 중요했더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지나갔더라, 길게 해줬더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악보의 뉘앙스와 그때 사용됐던 전에 내려오는 연주법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밈음은 생각보다 길고 중요하고 자리를 많이 차지했다, 그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릴. 트릴도 마찬가지예요. 트릴도 그 시대만의 또 유행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트릴이 지금 연달아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트릴은 기본음의 중심에서 위의 음이랑 왔다 갔다 해주는, 그게 기본적인 트릴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초기 클래식이나 바로크에서는
꾸밈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먼저 꾸밈을 눌러준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음 말고 내가 트리를 해줄 부수적인 그 꾸며주는 음을 먼저 앞에 집어넣어서 눌러준 다음에 트리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파에 트리를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불구하고 솔부터 이렇게 위에 음을 먼저 찝어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트리를 진행하는 그런 연주 행태가 굉장히 유행이고, 그만큼 꾸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트리도 이렇게 위에 음부터 먼저 해주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트리는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위에 있는 거 먼저 하지만 위에 있는 그 음이 앞에 먼저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해주지 않고 기본음부터 진행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래 위에 음부터 강조해서 시작하는 것과 위에 음이 먼저 앞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안 해주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쉬운 곡에서도 물론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연주하실 때도 그걸 꼭 지켜서 연주하시면 그 시대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자아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치카토. 피치카토는 평소에는 바로크식 피치카토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제가 처음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비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 레인 사운드라고 해서 가르치거든요. 빗물이 똑똑똑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울림을 잘 살릴 수 있게끔 보통 검지에 살집을 넣어서 현을 잡아당겨 악기통을 울려주는 그런 형식을 일반적인 피치카토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크 피치카토는 따로 표기가 있는 것도 제가 바로크 그 악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표시가 항상 만연하게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 피치카토를 잘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위에서 잡아당겨서 지판을 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다는 바로크 전공을 하신 교수님의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원래 바로크 음악에 피치카토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쵸? 원래 기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피치카토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되게 좋은 편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해서 많이 안 넣었을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연주법 자체가 좀 많이 사용되진 않았던 걸로 제가 많이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주법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크 시대하고 초기 클래식 시대에 조금 더 두드러진 어떤 매뉴얼이 있었는지, 다른 연주법이 있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 오늘 말씀드린 거는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뉘앙스 차이라던가 어떤 연주의 형태, 그 활털 개수, 위치, 활을 어디다 분포해야 되는지, 어떤 속도로 써야 되는지, 이런 아주 미묘한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넣어져서 버무려져서 그 바로크 시대의 음악, 초기 클래식 시대의 그 깔끔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돕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